오늘은 여자들이 모든 걸 다 주게 되는 남자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자들은 어떤 남자에게 설레고 할까? 여자들은 남자의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는지 그 포인트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여자의 마음을 공략하기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잘 주는 여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들에게는 다 친절하고 잘해주는데 나만 잘 안 받아준 경험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에 화도 나고 답답하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경우 정확하게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나이가 들어 사람 보는 눈이 높아지고 기준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이성에게도 같은 이유로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자들은 남자의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고 반하게 되는지, 여자들이 모든 걸 주게 만드는 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애인을 만들지 못해서 고민이거나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들이 모든 걸 다 주게 만드는 남자의 특징 4가지. 첫 번째, 상대가 예상치 못하는 타이밍에 칭찬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칭찬만 한 게 없습니다. 많은 서비스직, 영업직에서 직원 교육할 때 절대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고객 칭찬 위주의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고객에게 이런 칭찬이 매출을 올리려는 기업의 속내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도 다 같은 칭찬이 아니라 더 효과적인 칭찬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볼 때마다 매일 예쁘다, 사랑한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여자를 칭찬해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속으로 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연애도 한쪽만 상대를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떠받들 듯 칭찬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권력 관계가 생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린 줄 아는 거죠. 평소 나름 시트가 아니던 사람도 계속 옆에서 띄워주면 자기 해로 넘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리광을 다 받아주기만 하고 키워서 버릇이 없어진 아이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게 되면 관계 안에서 특권 의식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예해 없이 굴기 시작하죠. 조금 더 지나면 자신이 연애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훨씬 더 잘난 사람인데 왜 널 만나지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물론 표현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럴 때 보면 밀은 과학인 거예요. 칭찬에도 밀당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칭찬을 내야 효과적일까요? 혹시 영화 나를 책임져 P를 보신 적 있나요? 주인공 P는 여심 저격수입니다. RP가 뜨거운 데이트를 즐기고 여자를 집에 바라다 주는 길 여자는 갑자기 근데나 이제 한물 간 것 같아라고 시무룩한 모습을 보이죠. 여심 저격수 RP는 그녀가 칭찬을 원하고 있다는 걸 직감해. 하지만 R는 그녀를 칭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이고 예뻐라, 멋진 우리 자기 등등 이렇게 작고 규칙적인 칭찬들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요. 한심양 연구팀이 진행한 칭찬에 대한 실험 결과를 살펴볼게요. 래퍼와 도롱이라는 두 심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채소 먹이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브로콜리 연구팀은 아이들이 브로콜리를 먹을 때마다 칭찬을 해줬어요. 아이고 잘 먹는다. 대단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브로콜리를 잘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미 아이들이 브로콜리를 잘 먹게 되었는데도 습관처럼 계속 칭찬을 해준 거죠. 아이고 잘 먹는다.
대단한데 그러자 오히려 아이들은 점점 브로콜리 먹기를 다시 꺼려 있다고 해요. 칭찬의 효과가 사라진 거죠.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칭찬은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 수단입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싫어하던 브로콜리를 먹었을 때 칭찬을 받으면 앞으로 야채를 잘 먹어야지 않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애인에게 어떤 칭찬을 들으면 나도 앞으로 애인에게 더 잘해줘야지 하는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동기부여가 너무 습관처럼 반복 지속되면 더 이상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해요. 쉽게 말해 달콤한 사탕 같은 거예요. 계속 먹다 보면 그 단맛에 점점 적응이 되고 나중엔 아주 달콤했던 그 맛도 심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고 계속 더 달콤한 사탕을 줄 순 없잖아요. 사탕의 종류와 맛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나중엔 어떤 사탕을 주더라도 그냥 입에서 천천히 녹아버리는 고체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애인에게 칭찬을 계속해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애인이 예쁘고 멋져 보일 때 칭찬을 잘해줘야죠. 하지만 조금만 기술을 섞어보자는 거예요. 좀 전에 봤던 영화 장면에서 여심 저격수 알피는 칭찬을 해주지 않았죠. 대신 한참 시간이 지나 들여보낼 때가 되었을 때 바이바이 하고 뒤돌아가던 그녀를 불러 세웁니다. 자기 잠깐 그리고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타이밍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보니 당신 뒷모습 끝내죠. 그러자 여자는 기쁨을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심 저격수가 쓰는 칭찬의 기술은 바로 상대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건네주는 칭찬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습관처럼 애인을 칭찬해주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볼 때마다 예뻐 수도 있고 연애 그냥 인사 같은 말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10번에 한 번이라도 타이밍을 바꿔보세요. 늘 만나자마자 오 예쁜 걸 하고 칭찬을 해왔다면 하루쯤은 종일 그 칭찬을 꾹 참고 있다가 집에 들여보내기 직전 조용히 속삭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알아? 자기 오늘 너무 예뻤어. 간단한 기술로 내 애인의 마음도 더 사로잡고 우리 사이도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이 방법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지적이고 말을 조리게 잘한다. 뇌가 섹시한 남자 즉 뇌색 남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논리적으로 척척 풀어가는 모습은 곧 남자의 능력을 입증하는 척도 이어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이런 맥에서 여자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즉 말이 남자를 좋아해요. 물론 여자들이 남자의 말발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남자의 말발이 보여주는 그의 지적 능력이죠. 연구에 따르면 언어 구사력은 그 사람의 지성이나 사회성과 연관이 있다고 해요. 말을 잘할수록 똑똑하고 사회적일 자리 사람인지 알아보는 거죠. 여기서의 핵심은 말솜씨가 아니라 그 말이 나타내는 지적 능력이랍니다. 세 번째, 자신감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마법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신감 있는 남자의 태도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팔이나 다리를 자연스럽게 쭉 펴고 앉아 있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팔과 다리를 힘으로써 물리적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만 해도 여유롭고 힘있고 심지어 권력 있는 남자 인상을 준다고 해요. 또한 가슴을 펴고 팔을 풀고 있는 열린 자세는 상대방에게 자신감 있고 활동적이며 사교적이라 이미지를 줍니다. 훨씬 능력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고급 레스토랑이나 명품 매장에서도 사람들은 정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빼입은 남자보다는 편해 보이는 스니커즈를 신고 니트의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더 경제적 능력이 좋고 사회적 지위도 더 높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태도에 있었는데요.
긴장한 모습 하나 없이 굉장히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이런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왜 마크 주커버그도 공식 석상에 회색 티셔츠 입고 스티브 잡스도 늘 검정 티셔츠와 운동화 청바지를 입고 다녔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빨간 운동화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남의 시선에 개의치 않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는 남자의 매력을 훨씬 높여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반전 매력이 있다. 여자들은 평소에 무심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다정하고 따뜻한 반전 매력이 있는 침대의 스타일 남자에게 큰 매력을 느낍니다. 미니스터 대학의 엘리엇 아로스 박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잘해주는 사람보다 첫인상은 좀 별로였지만 나중에 슬쩍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끌린다고 해요. 첫인상이 별로더라 반전을 통해 매력이 확 올라가는 효과를 득실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 드라마에서 많이 본 느낌 아닌가요? 엄청 까칠하고 차한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여자에게만큼은 세상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 여심을 좀 사로잡았다 싶은 드라마에는 죄다. 이런 침대들이 등장했다는 것만 봐도 반전 매력 있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 있죠. 평소에는 편안한 옷차림만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멋진 로 잘 차려입은 모습을 볼 때도 반전 매력을 느껴 설레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평소와는 다른 남자답고 듬직한 모습으로 색다른 감정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스투를 입고 흐트러진 구석 하나 없이 단정한 차림새 몸에 밴 듯한 배려로 중무장한 남자의 모습은 의외로 섹시함을 풍긴답니다. 지금까지 여자들이 모든 걸 다 주게 만드는 남자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들이 모든 걸 다 주게 만드는 남자의 특징 4가지. 첫 번째, 상대가 예상치 못하는 타이밍에 칭찬한다. 두 번째, 지적이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 세 번째, 자신감이 있다. 네 번째, 반전 매력이 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아직 남자친구를 사랑할 때 헤어지는 방법. 누군가에게 이별을 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올바른 태도와 충분한 자신감만 있다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스스로의 건강, 행복, 그리고 미래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면 아직 감정이 남아있을지라도 이제는 그에게 안녕을 고할 시간입니다. 방법 1. 올바른 결정 내리기. 1. 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누군가와의 이별은 어려운 일입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을 때에는 더욱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때때로 정체된 느낌을 주거나 사이가 점점 멀어지거나 혹은 시간이나 거리상의 이유로 유지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아직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삶의 새로운 장을 위해 관계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과 관계 자체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해보세요. 만일 다음 질문들의 대부분에 아니오라는 답을 하셨다면 아마 이제는 정말 당신의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이야기해야 할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했던 싸움이나 돈 문제 같은 현재 상황 때문만으로 헤어지고 싶으신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헤어지고 싶은 이유가 장기적으로 있어왔던 문제 때문인가요? 이별에 대해 여러 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 몇 주간 확신을 가지고 계셨나요? 만일 상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기회를 주실 건가요? 6개월 후 여러분의 인생에서 상대와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은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 드는 생각을 사랑하시나요? 스스로가 남자친구에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만을 이유로 이별하고 싶으신가요? A. 여러분이 이별하고 싶은 이유들을 적어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당연히 힘든 일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별 사유를 종이에 적어 내려가면 헤어짐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스스로의 결정에 확신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목록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니까요. 다음 이유들을 고려하며 왜 이 관계를 끝내야 하는지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남자친구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셔야 할 수도 있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도, 혹은 그가 원하는 것들을 맞춰주는 것이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상대를 위해 언제나 함께 할 수 없거나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제는 이별을 고할 시점입니다.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을 사랑할지 결정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남자친구와 평생을 함께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남자친구가 여러분과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훗날 마음을 바꾸길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관계를 끝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일 좋았던 시간보다 힘들었던 시간이 더 많고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매일 마음에 걸린다면 이제는 이별을 고할 시간입니다. 이러한 무거운 감정은 모두가 겪는 연애의 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저 이 관계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3.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이 헤어지고 싶은 이유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다시 읽어본 후에 아직도 같은 감정이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시 순간적으로 치솟는 감정 때문에 목록을 써내려갔던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 후에도 같은 감정이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별해야겠다는 결정에 확신이 드신다면 옳은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 4. 이별이 가지고 올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된 일상이 가져올 고통스러운 감정이 두려워 관계를 질질 끕니다. 이별이 장기적으로는 스스로에게 더 좋은 일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기적인 고통은 이별을 견딜 수 없게 고통스러운 일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헤어짐은 언젠가 겪어야 할 일이며 스스로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상기시킨다면 고통은 점차 덜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시겠지만 혼자가 된다는 것이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못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독립적인 생활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이는 여러분 인생의 기대치 않은 방향으로의 중요한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되고 행복해지는데 남자친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왜 남자친구를 사랑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마 가장 힘든 일들 중 하나가 되겠지만 관계를 끝내기로 다짐했다면 더더욱이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가졌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왜 남자친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같이 보낸 좋은 시간에 대해 적어내려 보세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언제나 이런 기억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임을 기억하세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 추억을 되돌아보는 마음속 작은 여행이 끝난 후에도 이별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드실 거예요. 아직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헤어지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단점이 장점보다 크다는 확신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6.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걱정은 종종 이별을 막는 마지막 장애물이 됩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물건은 어떻게 정리하지? 제일 중요한 건 남자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이러한 고민들은 여러분의 행복과 정서적인 안정에 비해 중요치 않은 문제들입니다.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관점이 됩니다. 만일 지속 불가능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신다면 싸움과 말다툼으로 서로에게 화만 내게 될 거예요. 친구와 가족들이 연루될 수도 있고 여러분 물건에 대한 걱정이 결국엔 소유욕과 비밀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이별에 대한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다른 사소한 부분들은 알아서 해결될 거예요. 때때로 우리 관계가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 같은 직감들도 이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이별을 결정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7. 헤어지기로 결정하셨다면 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세요. 만일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고 이별을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미래에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남자친구와 여러분 모두의 시간을 의미 없는 관계에 낭비하게 되어 결정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 때 이별을 고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실 테니까요. 지금은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괜찮아지고 나면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끼실 거예요. 이런 아픔의 과정을 거쳐야만 두 사람 모두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는 법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서 홀로 고통을 참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행복한 혼자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걸 기억하세요. 방법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1.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하고 안정된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만나는 장소는 지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두 사람이 마음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남자친구에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할 말이 있음을 알리되 전화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남자친구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 도중에 헤어지는 것은 피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에 이별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내어야 합니다. A. 서로에게 인사를 건넨 후 곧바로 이별에 관해 이야기하세요. 빙빙 돌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짜증스러움과 긴장감만을 돋울 뿐입니다. 용기를 잃고 이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될 수도 있지요. 이별을 고하는 데에는 약 30초간 엄청나게 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이 시간은 30초라는 짧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깊게 숨을 한 번 쉬고 머릿속으로 셋부터 거꾸로 수를 세세요. 0이 되었을 때 이제는 정말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말할 시간입니다. 3. 직접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남자친구와 헤어지실 때 두 사람이 이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남자친구에게 추측의 여지를 남겨두거나 대화의 장을 열지 마세요. 이별을 결정하셨다면 이제는 정말 관계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남자친구를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좋은 친구로 남고 싶지만 이러한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것을 남자친구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하세요. 각 상황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래에 정리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우리 관계를 정리할 준비가 되었어. 이제 우리 둘 다 다른 사람을 만나볼 때가 된 것 같아. 우리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4. 화를 내거나 상대의 탓을 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싸움이나 논쟁이 없어도 이별은 그 자체만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끝없이 댈 수 있으실 수도 있지만 남자친구의 결점이나 두 사람이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있었던 문제들을 모두 하나하나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언제나 뒤에서 널 응원했어. 또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떠나는 건 내 잘못이라고. 그 같은 말들은 그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이 이별의 상처에 모욕만을 더하는 것으로 결국엔 두 사람 모두 기분이 상하는 싸움이나 논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이별의 이유에 대해 물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며 진실되고 비판적이지 않은 대답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걸 느꼈어. 우리는 그동안 함께 성장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 하지만 나 혼자 스스로 발전할 시간이 필요해. 우리가 예전만큼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어느 정도는 내 잘못이겠지. 하지만 이젠 우리가 각자 서로를 존중해줄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5.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의 다짐을 명심하세요. 그가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거나 잠시 시간을 갖는 것과 같은 임시 방편을 제시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할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 그 자체와 여러분이 이별까지 결심하게 한 문제들은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해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세요. 이해해. 그렇지만 우리 이제는 각자의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시간을 가지면서 상황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헤어지자. 6. 할 말이 다 끝나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남자친구가 받았을 충격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가벼운 포옹만을 남기고 떠나세요. 그의 반응을 기다리거나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 관계가 끝났다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이별은 마음 아픈 일이고 덜 힘들거나 완벽하게 헤어지는 방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별 직후 두 사람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또 어떤 말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서로에게 좋은 감정만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예의 바르게 떠나는 것뿐입니다. 방법 3. 끝난 관계를 정리하고 털어내기. 1. 전 남자친구가 보고 싶을 때마다 관계를 정리해야 했던 이유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별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별의 이유들이 모두 정당했으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문제로 헤어져야 했다는 걸 명심하세요. 스스로에게 옳은 일을 한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세요. 이별이라는 임무를 완수했지만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남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달려있지만 걱정 마세요. 언젠가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전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며 다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별을 고하게 만들었던 더 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A. 당분간은 완벽히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일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뜬금없는 시간에 그가 그리워지고 뭔가 실수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 남자친구의 조언을 듣고 싶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문자나 전화를 하거나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털어내고 지워내겠다는 결심대로 행동하셔야만 원래대로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지워내고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쉬워지실 거예요. 전 남자친구와 언젠가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서로 사랑했던 감정을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하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를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진들과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놓는 것은 마음을 치유하는데 제법 괜찮은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일들을 시도해 보세요. 이별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해방감 역시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사람을 위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위한 결정만 내리면 되지요. 갑자기 훨씬 많은 여가 시간이 생겼고 전 남자친구와는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 참석하기 어려웠던 행사나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이 더 쉬워졌음을 눈치채게 되실 거예요. 끝난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껴보려고 시간을 쏟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이 발견한 해방감과 솔로 세계 탐험을 즐겨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들을 하세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스스로를 돌보아 주세요. 4.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여러분들에게 남자친구 없이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구멍이 치료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하고 싶어지신다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대신 전화를 거세요. 친구에게 전 남자친구 생각을 하는 습관을 고치는 중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한 후 수다를 떠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별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꺼이 돕겠지만 하루 종일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다른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세요.